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지난 9일 송철호 시장은 울산시 광역교통망 혁신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광역시 승격 이후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양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렇게 머네요. 뭐든지 행정은 시민들이 느끼는 답답한 만큼 네. 빨리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신도요객 관련해서 오연일 민주버스 지부장 모셔서 얘기 들었는데 네. 관련해서 울산시랑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교통건설국이나 버스택시과에서 인터뷰 거절하셔서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지 못했는데 신도버스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본 울산 버스 문제에 대해서 좀 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없이 영구 용역 끝나면 그제서 얘기하겠다라는 좀 너무 늦장 대응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웠어요.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그 신도요객과 대우요객 사이에 그 면허권에 대해서 이제 그 가처분을 걸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우요객이 이제 또 대우요객을 상대로 이제 면허권에 대한 가처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빨리 이 사태가 빠르게 끝나서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15일에 그 문수로와 그리고 북부선안도로를 잇는 그 도로가 이제 임시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도로는 많이 개통이 되더라도 실제로 교통약자인 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대중들은 그 도로가 개통이 된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게 좀 결이 다를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제 수단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더 커진 인천 연희공원 앞에 연희공원 푸르시오 라클레르 다 갖춘 청라생활의 49층 초고층 랜드마크까지 엄청나. 푸르지오에 살면 엄청나게 좋겠다. 연희공원 푸르시오 라클레르 시오로픈 예정 0322025990 대우건설. 미술품 보존 복원 전문가 김겸입니다. 작품을 복원하는 데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일상도 견뎌낸 시간만큼 더 단단하게 돌아올 겁니다. 마스터스탯 인스파이어 더 뉴 기아 K9. Kia, movement that inspires. 미술품 보존 복원 전문가 김겸입니다. 작품을 복원하는 데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일상도 견뎌낸 시간만큼 더 단단하게 돌아올 겁니다. 마스터스탯 인스파이어 더 뉴 기아 K9. Kia, movement that inspires.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시사 팩토리 100.3 목요일 코너. 정치 팩토리. 네, 신도요객 문제로 살펴본 울산 대중교통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훈 울산 시민연대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연대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도버스 문제 핵심 처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이지만 민간 사업자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버스의 어떤 고질적 문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체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도요객과 대우요객은 지난 8월 11일 양도양수 대금 영원의 협약서를 울산시에 신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울산시는 27일 날 신고서를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도요객의 버스 기사들 등에 대해 고용승계 등은 두 여객과 노조의 협의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시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문제인데 시가 나서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노사 간 그리고 노노 간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상당 정도 노조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해당 신고서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해당 업체 신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를 지시하는 이제 1노조에서 소송을 걸면 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처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은 절차대로 나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승계 문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매듭짓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노조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은 전적으로 이제 시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중교통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사측 내부의 문제라든가 사측과 노조, 그리고 노조와 노조 간의 어떤 복합하게 얽은 문제들도 함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의 문제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공적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없다.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울산시는 시민 세금으로 버스 회사 운영 적자의 95%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버스가 대중교통이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 가지고는 법적으로 지원금을 줘야 되고 하고 있고요. 또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이제 버스 업체 운영 실태 자료를 보게 된다면은 금액의 어떤 95%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100%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버스 업체가 아무래도 사기업이다 보니까는 네. 경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런 논리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버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운행 성실도 무정차한다든가 그리고 또 버스 요금을 떼먹지 않는 대한 점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나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재생타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생타이어요. 네. 네. 문제는 이제 이것보다 지원금 책정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 자체의 어떤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버스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장부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이중점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어떤 공동서식을 만든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 또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연료비 그러니까는 최근에는 CNG 그 가스비를 미납했다, 체납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은 분명히 시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고요. 네. 왜 이런 것들을 최근에 확인하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신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는 현금 융통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네. 체납이 이루어졌다 이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과정들을 시가 미리 좀 체크했다면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무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운영 적자의 95%를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버스 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또 부실 경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대중교통 적자를 지원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울산시도 버스 완성 서비스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울산시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버스 한 노소 적자분도 시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돈만 하더라도 몇백억 규모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재정 지원 추정치의 95%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80%까지 지원하다가 네. 85%, 95%까지 쭉 올라왔는데요. 다른 지역은 이제 10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준공영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라는 것들은 소유권과 운영권은 기본 사업자가 가지되 네. 운영에 대한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공공이 진다 이런 논리인데요. 문제는 돈을 달라고 하면은 그대로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자가 맞는지 아닌지 중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지 아닌지 지원하는 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이제 구조를 만든 것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서울시장 할 당시에 네. 서울에서 중앙차로제를 한다, 버스 개편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준공영제를 버스 업체가 요구를 한 대로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일본 노조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은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이 구조를 바꾸자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준공영제 관련해가지고 투명성 문제라든가 네. 신뢰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서울시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들은 이 계약을 바꿀 수가 없다. 법원에 가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서울시가 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보고서를 읽고 있으면서 이 보고서 작성자가 상당히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빡쳐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또 분노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타시도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중국 영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시가 거의 모두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용역제는 뭐 사측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중국 영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노조에서도 뭐 채용 비리를 일한다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영과 또 채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다 보니까는 노사당업적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중국 영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경영 내부까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감사권이라든가 네. 이런 제도적 방편이 없으면은 뭐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뭐 공영 버스 회사를 만들자 네. 이런 표현이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4층 내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거의 시민 세금이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신도요가 오늘 방송국 오다 보니까 시청 앞에 아직도 농성장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신도요의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노조에서는 이제 공영제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앞서 뭐 중국 영제보다는 차라리 공영화를 하자 이렇게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의 민간 버스 회사를 시가 사들이는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첫 번째로는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사장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네.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있으니까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아, 본인은 전혀 손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전혀 뭐 우리가 사겠으니까 팔아라 하는데 뭐 시는 뭐 회사는 납설 일정이 없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처럼 부도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 매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버스 업체당 작게는 수십억, 네. 많게는 수백억씩 쌓여 있는 부채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채들을 어떻게 보면은 경영의 실패, 네. 혹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채들을 시민 세금 모두 해소하고 그죠. 산다 네. 이런 것 관련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동의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네. 문제가 있고요. 회사들도 편법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신도 영원 매각 같은 한 것들도 이런 부채 때문이거든요. 네. 아무리 뭐 재정 적자 지원 한다고 하지만 부채를 떠안고 가야 하는데 네. 쉽게 나서놓은 회사가 없었던 것들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극적 타결 이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쨌든 운영 수익 적자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게 울산이랑도 연계점이 조금 있을까요? 좀 비교했을 때 울산의 사례랑 비교했을 때도 울산이 닥칠 미래라던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 감소가 가장 컸습니다. 네. 뭐 서울도 아마 그렇겠습니다만 울산도 승객 수가 50%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50%까지나. 예. 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를 등교를 안 하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적자분은 커지고 네. 공사 입장에서는 이 적자분을 해결해야 되니까는 뭐 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던졌는데 이런 코로나 같은 비상시국에 문제 해결 방법에 과연 해고밖에 없었을까 뭐 그런 네.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전에 공영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도가 공영제를 실험해 볼 가장 좋은 계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영원의 시가 그쵸. 매수해서 어차피 배우- 예, 네. 실제로 노동자들의 처우나 환경도 아주 모범적인 것을 만들어서 네. 원활하게 진행하면 그게 좋은 사례가 돼서 다른 버스 회사들이 자극을 받고 좀 선순환될 수 있는 좋은 다른 버스 기회였을 회사들이 텐데.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부채를 많이 쌓아놓고 매각해달라고. 저도 뭐 말씀하신 기본적인 네. 동의를 하고요. 버스 하나 사가지고 아예 운영을 그렇죠. 해보고 네네. 제대로 버스 업체가 민간 버스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그 재정 상태가 지жил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비교하는 대조론을 데이터가 해볼 나올 수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가장 확실한 근거가 그렇게 되니까. 하려면은 아무래도 시에 네. 아니면 이제 시정 책임자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행정이 보다 네.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최근에 그 저번 방송에 오연일 지부장이 나왔을 때 이 환승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승 때문에 적자폭이 커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서울 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뉴스 봤을 때 그 어르신들의 요금 감면을 해주는 게 그 처음 도입했을 때는 5% 미만이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어쨌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고인 노령인들에게 해주는 지원금이 벌써 18%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울산에 닥쳐질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환승에 대한 그리고 무료 요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전 좀 궁금하거든요. 버스 완성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카드로 찍기 때문에 확인이 되거든요. 처음에 울산시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1시간 이내에 3번까지 해주겠다 했다가 네. 네. 최근 들어서는 아마 40분에 2번인가요?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바뀌는구나. 워낙 예.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줄인 걸 알고 있는데요. 아, 노인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기본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중교통의 어떤 책임성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이제 배차 시간 노선 다양화 등 민원은 다양한데 해결은 더디고 이용객은 또 줄고 있고 네. 복선철 개통 및 광역철도 도입 그리고 트램 1, 2호선 신설 등 좀 새로운 교통망이 갖춰지면은 버스와 적자폭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혹시 해법이라기는 좀 뭐하지만 혹시 어떠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네. 다음에 토론의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울산은 100만이 넘는 광역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버스마저도 노선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신대중교통 체계 마련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복선철 그리고 광역철도 이렇게 철도 중심의 어떤 교통망이 새로 짜이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트램이라는 것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네. 울산의 어떤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망이 구성되면서 네. 그간의 버스 체계로 이제 운영되어 대중교통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버스의 경우에 가장 많은 이제 승객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망비 들어오게 되면 적자폭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새로운 어떤 좀 강화된 형태의 준공영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처럼 달라면 달라는 방식들이 아니라 네. 소유권을 인정하되 경영권에 대한 아니면 재정 지원금에 대한 확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편으로는 울산은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버스 노선 문제 여기서 저기까지 오려면 최소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 엄청 맞아요. 많고요. 울산도 덩치가 넓잖아요. 크잖아요. 넓어. 네. 그렇죠. 그래서 교통 약자들이 교통 불평등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울산에 와서 버스 타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거든요. 버스 회사가 버스 운전사분이 너무 불친절하다. 이 그럴 수 울산에 있어요. 사시는 분들은 네. 걸어다니 정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놀라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그냥-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네, 예, 예. 근무 시간이 너무 오래 네. 되니까 그렇죠. 근무 시간이 18시간씩 되니까 친절할 수가 없죠. 네, 네. 또 실제로 또 느꼈던 게 네. 한 번씩 친절한 버스 기사님을 뵈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아, 저는. 진짜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고 네. 네,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울산이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광역도시가 준공연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울산이 왜 준공연제를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시가 거부를 하고 있고요. 시가 이렇게 중공영제 가게 되면 재정 개입이 너무 커진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예, 거예요. 우리는 네. 받아들일 수 없다 좀 개기고 있는 거고 아마 개긴다라는 네. 전문적인 표현.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조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교통 전문가들도 현재의 준공영제는 도입하면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준공지로 가려고 하는 시스템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네. 문제는 버스 사업자가 있는 거죠. 다른 지역은 포주기 하는데 그대로 쪼고 있는데 왜 울산만 새로운 걸 해야 돼?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준공연제로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인구 감소라든가 노령화 커지면서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계속 현재 방식으로 지원금 95%까지 주는 방식으로 그게 아마 상당 정도 호소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네. 차라리 이런 방식하고 준공영제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버스 노선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일상이 돌아갔을 때 그때 만약에 또 지금 흔히 수익을 내고 있던 뭐 401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소시켜서 나중에 감소시킨 부작용이 나올까봐 좀 겁나기도 하고요. 좀 그리고 좀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울산공항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송철희 시장께서 발표를 하였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과도기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울산이 교통 관련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 근데 울산 저는 공항도, 오히려 네.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전체에 대해서 대대적인 논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이야기 진짜 많이
많이 하는데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버스랑 트램을 활용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아주 잘 짜면 시민들이 굳이 차를 끌고 나올 이유가 없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에 대한 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논의가 좀 더 빨리 되셔야 되는 거죠. 뭐 늦어도 전임시장 아니면 맞습니다. 전전시장부터 논의가 되어야 그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네. 계속 미뤄왔던 거고 회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 와가지고 2020년 들어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손쓰기가 너무 힘들 정도 터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여객 문제로 살펴본 울산 대중교통의 현실과 대안 두 번째 이야기, 울산 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숨가쁘게 정치팩토리 에세이 마쳤는데요. 진행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수로랑 이제 북부순환도로가 연결되는 그 도로가 부분 개통이 되는데 네. 이게 과연 근데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뭐 따로 버스 노선이 생긴다던가 이게 바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교통약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도로 그렇죠. 좀 개통이라서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버스라는 게 너무 사업적으로만 들어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네. 수익이 나는 노선이 있을 거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있을 텐데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렇죠. 그 노선 자체마저도 그냥 없애버린다라는 결론까지 가버리면은 조금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재정 숫자를 줄이면서 네. 이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요. 왜냐하면 공영제에 신도버스를 대해서요. 울산시가 직접 인수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적기였는데 특히나 민주노총 민주버스 노조에서는 시에서 공영제로 이걸 신도버스 인수할 때 퇴직금이나 체불임금 다 포기하겠다. 네. 시가 같이 한번 의욕적으로 새로운 모델 만들어보자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게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 에세이 검색해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카더가든의 기다린 만큼 더 노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